안녕하세요, 유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는 이 아틀란티스가 존재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 아틀란티스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일 유력한 유적지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전 영상에서 무엇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아틀란티스는 최초로 플라톤의 책에서 언급했습니다. 플라톤의 책에서 아틀란티스는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대서양에 한 대륙이 있었는데, 그 대륙에 있는 나라가 바로 아틀란티스라고 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의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국왕은 아틀라스였는데 해왕 포세이돈의 아들이었죠. 여기까지를 분석하면 아틀란티스는 신이 건립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도로 발전했던 겁니다. 당시 지구에는 다른 작은 나라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테나. 이 나라는 지구의 사람들이 건립한 나라였던 거죠. 신이 건립한 아틀란티스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났죠. 후에 아틀란티스의 부패와 폭정으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순식간에 아테나까지 침략해갔죠. 그런데 아테나를 완전 정복하려는 찰나에 지구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초대급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아틀란티스를 바다 밑으로 한 번에 그냥 내다 꽂았습니다. 이 쓰나미는 아테나도 밀어버릴 뻔했죠. 플라톤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나 사람들은 아틀란티스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 아테나의 완강한 저항이 하늘의 신을 감동시켰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틀란티스가 중신의 노염을 사서 신이 벌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테나에서 대대로 전해지면서 플라톤 시대까지 전해왔고, 플라톤은 이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을 했고, 지금의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거죠. 이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었던 나라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날조한 것이라고 믿고 있죠. 당시 아테나 사람들이 아테나는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한 이야기를 날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각도에서 분석하면 살짝 의문점이 가는 게, 이 책에서는 쓰나미가 아테나까지 밀어버릴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홍수는 아테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아테나는 운이 좋아서 그 홍수, 쓰나미에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었던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죠. 그럼 진짜 실제로 존재했었던 나라라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인데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전 영상에서 현대의 사람들은 3가지 가설을 내놓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는 아틀란티스가 진짜 바다 밑에 가라앉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틀란티스는 현재 육지에 남아있지만 단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틀란티스가 지금의 남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란티스가 육지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틀란티스의 유적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면, 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한 곳인데 사하라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모양이 딱 눈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게 구글 지도인데, 구글 지도에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가겠죠. 이 눈동자 같은 곳의 직경이 50km입니다. 해발은 400m 정도 됩니다. 플라톤의 책에서 아틀란티스를 묘사한 것을 보면 아틀란티스 중심의 성이 바로 동그란 원이 겹쳐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눈동자 부분이랑 느낌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발견한 사람들은 여기가 아틀란티스의 유적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하라의 눈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땅에서는 그런 원의 느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후에 1965년에
미국의 제미나 계획에서 두 사람이 로켓을 타고 우주에 가서야 사하라 사막에 이른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 봤더니 딱 사람의 눈 같았던 거죠. 그때서야 이 사하라의 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을 날거나 우주에 가서야 발견한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나스카 라인, 그것도 우주에 가서야 제일 큰 그림을 발견했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후에 지질학자들이 사하라의 눈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 그 누구도 이게 어떻게 형성된 건지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구의 이런 구조인 곳은 여기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르는 거죠. 최초에는 운석 충돌로 인해서 생긴 운석 구덩이인 줄 알았는데 후에 발견한 게 운석 구덩이라고 하기에는 면적에 비해 깊이가 너무 낮았습니다. 심지어 낮다기보다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운석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죠.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어떠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구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틀란티스의 팬들의 마음에는 여기가 바로 아틀란티스의 유적지라고 확정을 지어버렸죠. 지금까지 얘기한 이 외관 가지고만 여기가 아틀란티스의 유적지라고 하기에는 좀 억지입니다. 자, 급해하지 마시고 또 다른 증거들을 분석해 봅시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하라의 눈의 직경은 50km입니다. 그럼 아틀란티스 성은 얼마나 클까요? 플라톤의 책에는 아주 상세하게 이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플라톤의 책에서는 아틀란티스 성의 중심에는 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섬의 직경이 5개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은 고 로마, 고 그리스의 측력 단위인데 1스타디온은 185m라고 합니다. 이 섬의 외곽으로는 한 바퀴의 바다가 있는데 성을 방위하는 인화 같은 거죠. 이 부분의 넓이가 1스타디온. 그리고 두 번째 동그란 섬은 너비가 2스타디온. 그 밖의 바다도 2스타디온. 세 번째 육지는 3스타디온. 그 밖의 바다는 3스타디온. 이 부분이 아틀란티스 성의 제일 중심 부분이라고 합니다. 신이든 정부의 고관이든 다 이 부분에서 생활하고 관리하죠.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밖의 영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 부분의 밖의 동그라미는 육지입니다. 이 육지의 넓이는 아주 넓죠. 총 50스타디온입니다. 그럼 저 방금 이렇게 많은 스타디온을 얘기했지만 좀 계산이 빠르신 분은 이미 아틀란티스 성의 직경이 얼마인지 답이 나왔을 겁니다. 총 127스타디온이죠. 현재 측량 단위로 계산을 하면 총 23.49km입니다. 자, 다시 사하라의 눈으로 가봅시다. 여기 보면 똑같이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중심의 이 부분이 좀 선명하고 살짝 솟아오른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의 직경이 공교롭게도 23.5km입니다. 아틀란티스 성의 직경은 23.49km, 여기는 23.5km. 우연일까요? 자, 그럼 여기 또 한 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라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다른 기록을 했죠. 이 아틀란티스 성은 북쪽은 산이고 남쪽은 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23.49km 외의 부분은 아래는 바다고 위는 육지, 산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하라의 눈을 축소해보면 저 위쪽에 보면 분명히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남쪽은 모두 모래이고요. 그런데 이 모래는 물 흐름에서 남긴 무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2,000년 전에는 진짜 물이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는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를 묘사한 것과 너무 맞아떨어지죠. 저 전에 여기는 해발이 400m라고 했잖아요. 그럼 12,000년 전에는 해평면이 지금보다 더 높았을까요? 그건 한 가지 가능성인 거죠.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어디에 있다고 묘사했냐면 아틀란티스는 지브롤터 해협 맞은편에 있는 섬의 옆에 있는 섬이라고 했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플라톤은 아프리카 대륙을 섬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아프리카 대륙 옆에 있는 섬이 아틀란티스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의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 바다였던 거죠.
그러니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보다 훨씬 작았죠. 종합해보면 사실은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데 그때 당시는 바다가 아프리카 대륙을 갈라놓아서 아프리카 대륙과 한 섬으로 보였을지도 있었던 거죠. 그럼 사하라의 눈은 크기든 위치든 플라톤이 묘사한 것과 같은 거죠. 전 영상에서 아틀란티스는 금, 은, 산동의 생성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동이 도대체 뭔지는 솔직히 아직 정의가 없죠. 이 사하라의 눈은 모리타니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이 모리타니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광산 나라입니다. 모리타니는 주로 철을 생산하는데 금과 은도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채금 업체들은 모두 여기서 채금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책에서는 산동은 무기를 제작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은 연성 때문에 무기로 제작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플라톤이 말하는 산동이 철이라면 이것 또한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틀란티스도 금, 은, 철을 대량 생산하고 모리타니도 금, 은, 철광이 엄청 많고 이건 한 곳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리타니는 아주 낙후한 나라입니다. 별로 발전이 안 되었고 여기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전설에 따르면 이 원주민들의 최초의 왕의 이름이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플라톤 전에 그리스의 한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 헤로도토스입니다. 이 헤로도토스는 취미가 여행이라고 합니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모두 기록했죠. 이분은 한 책을 썼는데 제목이 바로 역사입니다. 이분은 공원전 450년대에 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이 그린 지도입니다. 위에 부분이 유럽이고 왼쪽 아래에는 아프리카, 여기는 리비아. 자, 여기 왼쪽 윗부분을 확인하셨나요? 여기 이름이 바로 아트라스입니다. 이거 아주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지도도 이분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본 것도 있지만 들은 것을 기반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직접 모든 곳을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 다녀보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도 지도의 대략적인 위치는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트라스의 위치가 지금의 사하라의 눈의 위치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 사하라의 눈이 아틀란티스의 유적지가 맞잖아 라고 할 겁니다. 이런 증거들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해평면이 400m 높아지면 모든 증거들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분석대로라면 해평면이 필히 400m 올라가야 아틀란티스라는 나라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상 해평면의 높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로축은 1000년의 단위입니다. 여기 12로 표기된 부분이 바로 12,000년 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12,000년 전에 해평면이 갑자기 상승했죠? 즉 아틀란티스가 멸망한 그 시기인 거죠. 진짜 어떤 거대한 물이 생기면서 해평면이 갑자기 올라가게 했죠. 그런데 이 그래프 전반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22,000년 전까지 해평면은 지금보다 낮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2,000년 전에 급격히 해평면이 올라갔다고 해도 지금보다 약 80m가 낮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석했던 지금보다 400m가 더 높아야 하는 해평면과 약 500m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 지질학자들이 사하라의 눈에 직접 가서 현지 조사를 한 결과 거기는 선명한 물에 의한 침식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대량의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해발은 혹시 지각 운동으로 인해서 높아진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플라톤의 책에서는 아틀란티스는 쓰나미로 인해 바다로 가라앉으면서 이 지구에서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실 후에 사람들이 이 책을 번역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즉 플라톤의 원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플라톤의 원 기록은 뭐였을까요? 원 기록은 이 아틀란티스가 쓰나미를 겪고 나서 배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틀란티스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밑으로 가라앉은 게 아니라 위로 솟았을 수 있잖아요. 원래는 바다에서 섬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육지가 되어버렸으니 배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위로 솟은 것뿐만 아니라 원래 아틀란티스는 대서양의 바다에 있었는데 지진으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밀려간 거죠. 그리고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과 한 대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400m나 올라간 거죠.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이 사하라의 눈에 대한 논쟁으로 아틀란티스의 전체 모습과 존재했을 위치도 예전보다 많이 명확해졌죠. 사하라의 눈이 1965년에 발견하고 왜 이제서야 아틀란티스와 비교가 되었냐면 지금은 구글 지도를 통해 이 사하라의 눈의 크기를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글 지도가 없다면 누가 굳이 그 사하라 사막에 가서 또 어떻게 청력을 하겠어요? 자, 그럼 이 아틀란티스의 유적지를 찾는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 일은 의미가 아주 큽니다. 진짜 아틀란티스의 유적지를 찾았다면 제일 먼저 플라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12,000년 전에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죠. 그럼 지금 지구상의 많은 미스터리들이 다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신화는 더 이상 신화가 아니고 신은 진짜로 존재하는 거죠.